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고영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정기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한국인의 만성질환이 무엇인지, 그리고 건강 위험 요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 산화 스트레스가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생애 주기별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만성질환과 건강 위험 요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예상보다 깁니다. OECD 평균 수명인 81.0년보다 2.3년 긴 83.3년이고요. 그 중에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79.6%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내혈관 질환, 당뇨, 만성호흡기 질환, 암 등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외에 비감염성 질환의 건강 위험 요인인 흡연, 음주, 비만 같은 것들에 대한 관리 수준 또한 점점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의 만성질환 중에 가장 흔하고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누구나 알다시피 심혈관계 질환의 가장 흔하고 위험한 강력한 위험인자로 되어 있고요. WHO 세계보건기구는 고혈압을 심내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의 가장 무서운 점은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간과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거고요. 30세 이상에서도 유병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환은 당뇨입니다. 당뇨는 어떤 병이냐 하면은 췌장에서 충분히 인슐린이 생산되지 않거나 인슐린이 충분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은 가장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실명에 이른다든지 아니면은 신장 기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각종의 다른 합병증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당뇨는 반드시 조기 발견해서 관리하고 치료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 지질혈증은 체내에서 지질대사 이상으로 당뇨, 심내혈관 질환을 같이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을수록 심혈관계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30세 이상 성인에서 27.5%가 이상 지진 혈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또한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 50세 이상 되어서도 인지를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되겠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앞서 얘기했던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에 비해서는 한국인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흡연이나 대기 중 오염물질 등에 인해서 기도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기도가 좁아지는 질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만성적으로 기침을 한다든지 가래,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게 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40세 이상 성인의 12.7%가 이 질환에 이완해 있는 걸로 되어 있으니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암. 한국인 이 또한 암도 이제는 만성질환으로 우리가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조기 발견이 좀 많아지면서 5년 이상 생존하게 되는 생존율들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이고요. 한국인의 만성질환 중에 암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25명당 1명이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암 치료 후 생존 중입니다. 굉장히 빈도가 높은 질환이고요. 특히나 65세 이상에서는 8명당 1명이 암 유병자입니다. 이에 따라서 암을 조기 진단하고서 이에 관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만성화되고 있는 질환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건강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건강에 위험을 주는 요인들로는 흡연, 음주, 신체 활동 부족, 영양 부족, 그리고 비만, 이렇게 5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노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노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산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는 말 그대로 나이 든 요 자체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갖게 되시거나 아니면은 건강 위험 요인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노쇠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능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젊을 때는 굉장히 신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다가 나이 들면서 점점 이제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질이 저하되는 이런 통칭,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통칭을 해서 저희가 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화, 환경적 스트레스 중요합니다. 생태
타고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생활습관,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물질들에 노출이 되었느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노화의 이제 정도는 각각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젊을 때부터 관리를 잘 하시고 여러 환경 오염 물질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노출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노화가 좀 감속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다 젊을 때부터 조금 신체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위험 요인들, 그리고 오염 물질들에 노출되셨던 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네스북 같은 데 나오시는 할머니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세가 되셔서도 담배, 흡연도 많이 하시고 음주도 많이 하셨는데도 100세에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유전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노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많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활성산소 이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산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모든 활동들이 우리 몸에 이제 산소를 집어넣기 위한 활동들인데, 이 산소가 몸 안에서 사용되면서 이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파괴하는 산소이고요. 세포를 변화시키면서 노화를 촉진하게 만듭니다. 우리 노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서 활성산소 이론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요. 활성산소는 우리가 살기 위해 사용하는 산소의 일부분입니다. 산소를 우리 몸에서 사용을 하면서 그 일부가 독성을 지닌 활성산소로 변하게 되고, 얘네들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노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고요. 이런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한 대처 방법으로는 흡연이나 스트레스 같은 외부 요인을 피하고요. 건강한 식품을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적당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저희가 일반 건강검진,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그 다음 암검진으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1차 검진에서 의심되는 사람들을 걸러내고요. 2차 검진을 통해서 유질환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병 같은 신규 진단자는 우리가 2차 검진을 통해서 하고 있었고, 간염이라든지 폐질환, 신장질환 같은 것들은 2차 검진 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고 해당 기관으로 의뢰를 해서 정확히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그것을 개선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1차 검진, 2차 검진을 나눴더니 국민들이 좀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차 검진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심되는 분들이 확진이 되는 쪽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차 검진을 일반 의원에서도 할 수 있게 해서 의료의 문턱을 낮춘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검진이 현재 무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검진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하지만은 이 검진 항목 자체는 저희가 굉장히 수십 년간의 통계를 통해서 타당성을 가지고 만들어 온 항목입니다. 그 타당성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은 1번, 중요한 건강 문제에 관련된 것인가? 또는 조기에 발견했을 경우에 그게 반드시 치료를 할 수 있는 질환인지 두 번째 보고요. 그리고 검진 방법이 어려우면 환자분들이 하시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진 방법이 좀 쉬운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진을 해서 얻는 이득이 이만큼 있지만은 그로 인한 비용 발생이 너무나 클 경우에는 솔직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검진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검진 항목을 만들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국가 건강검진만 꾸준히 열심히 받으시는 것만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만성질환들, 고혈압, 당뇨, 기상지질증뿐만 아니라 암까지도 저희가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잊지 않고 꼭 받으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생애 주기별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건강검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의 건강검진, 20대에 무슨 건강검진이냐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력을 가지고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이미 어떤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20대부터 건강검진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유질환자가 아닌 이상은 큰 검사는 필요하지는 않지만은 결혼 전 검사라고 해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서로에게 제출하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대 점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나이대이기도 합니다.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기능적 문제들을 알고 싶어서 내원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소변 유기산 검사라든지 지연성 알러지 검사 등 같은 그런 검사들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30대를 보겠습니다. 30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흡연이라든지 음주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많은 시기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건강하다고 자신하고 있더라도 숨어있는 질환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혈압 질환자 30대의 30% 정도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만이라든지 당뇨, 이상 지질혈증 등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이 30대에서 유병률이 20-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30대에는 검진을 통하여 꼭 조기 발견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가족력 중에 급사하신 분이 있다. 그러시다면 꼭 심혈관계 정밀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40대부터는 우리가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죠. 암에 대해서 검진을 시작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순으로, 여자의 경우에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흔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대장 내시경, 저설량 흉부 CT, 복부 초음파 또는 CT, 갑상선 초음파,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 초음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폐기능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5, 60대는 40대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 지질혈증, 비만 등에 이완되어 있다면 심혈관계 합병증이 생겼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밀 검진을 권고하고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갱년기, 사회적으로는 은퇴와 같은 그런 생활 스트레스들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울증 같은 정신과적 건강검진을 추가로 받아보시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70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치매가 되겠습니다. 치매 많이들 걱정하고 계신데요. 70대부터 유병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질환입니다. 치매는 이전과는 달리 조기 발견 후에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질병이 진행하는 것을 많이 늦출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받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화에 따라서 신체 활동 저하도 많이 일어나고 먹고 싶어도 입맛이 없어서라든지 소화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영양 부족이 생기기 쉬운 나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검사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강검진 강의를 통해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1번은 기본 국가검진, 나라에서 해주는 검진은 필수로 받자는 것입니다. 이 검진을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만성질환이라든지 암에 대해서 조기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추가로 내가 검사를 받고 싶다면 기본 국가 검진에 더불어 생애 주기별로 앞서 말씀드린 검진 포인트들에 대해서 추가 검사를 하시게 된다면 훨씬 더 정확한 조기 발견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미병 상태, 미병 상태란 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를 의미를 하거든요. 미병 상태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 생활 습관, 적당한 운동이라든지 건강한 식품들을 복용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1번이고요. 만약에 이미 내가 걸렸다, 이 상태를 지나버렸다, 그렇다면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조기 발견, 최대한 빨리 발견을 해서 확실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